자, 그다음 아까 바다 동물 중에서 또 몸의 일부를 포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극피 동물입니다. 극피 동물 중에서 이 자기 몸을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게 이제 불가사리와 해삼이라 했어요. 얘들은 왜 다리를 자기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냐면은 극피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이 몸이 물론 오방사 대칭형으로 있고 피부에 거친 가시가 나 있는 게 극피 동물의 특징인데 생태적인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몸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그 몸의 일부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이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불가사리 발이 5개인데 발이 하나가 잘려나갔어.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단한 거죠. 야, 지구상에 이런 신체 재생 능력을 가진 동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인류가 야, 정말 불가사리가 극피 동물이 어떻게 몸을 재생할 수 있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DNA를 확보하고 분석하고 연구가 성과를 거둔다면은 병원 문 다 닫아야겠죠. 우리가 뭐 몸이 다쳐가지고 피부가 뭐 손상이 있고 극단적으로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렸을 때 병원 가면은 의족을 하고 의수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절로 좀 있으면 한두 달 지나면은 손가락이 다시 나타나고 발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지. 대단한 거지. 이런 대단한 진보적인 생물이 불가사리라는 거예요. 이게 극피동물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불가사리란 말 자체가 아니 불자에 가을 가자 죽을 사자 죽일 사자를 썼죠. 절대 죽일 수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불가사리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사리는 바다에 그렇게 유익한 종은 아닙니다. 애들이 사람들과 먹이 경쟁을 합니다. 조개를 잡아먹고 멍게를 잡아먹고 전복을 잡아먹고 이래 하니까 뭐 어부들 입장에서는 불가사리가 밉겠죠. 불가사리를 잡아내는 불가사리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불가사리를 잡아가지고 막 다리를 잘라가지고 바다에 던졌대. 던지면은 잘려진 다리만큼 또 불가사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가사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가사리를 잡으면은 그냥 땅 위에다가 말려서 죽입니다. 바다로 못 돌아가게. 근데 불가사리가 주로 이제 육식성 동물이다 보니까 불가사리를 말리게 되면은 단백질 섞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말려진 불가사리는 거름, 퇴비용으로도 사용되지만 마을에서 말리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서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도 생깁니다. 다리를 제일 잘 잘라내는 불가사리가 이 거미불가사리라는 종입니다. 거미불가사리는 철저한 야행성입니다. 밤에만 다니는데요. 낮 시간 동안에는 아까 성게처럼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위 밑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이제 바다에 가게 되면은 조간대 갯바위에서 바위를 한번 들쳐 올려 보세요. 그럼 그 밑에 분명 거미불가사리가 잠을 자고 있는 거미불가사리가 몇 마리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바위를 들쳐 올리면 거미불가사리가 놀래가지고 도망가겠죠. 도망가다가 따라가면은 좀 보고 있으면은 스스로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내고 막 다리 4개로 도망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잘라낸 다리를 줄 테니까 나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지막 하소연이겠죠. 그래도 가능한 게 잘라내더라도 한두 달 지나면 또 다리가 자라나니까 거미불가사리는 그렇게 몸의 일부를 쉽게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극피동물의 위기 탈출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뭐 멍게를 좋아하시는 학생들도 있겠죠. 불가사리는 그럼 어떻게 멍게를 사냥할까? 불가사리가 참 대단한 동물인 게 자기 스스로 조직을 재생할 수도 있고 또 먹이를 먹는 방식이 사냥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멍게나 조개를 만나면 딱 움켜쥐고 비틀어가지고 틈을 노려. 그 틈 속으로 위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사람이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고 입에서 씹어서 위장으로 해서 소화를 하잖아. 불가사리는 손으로 짚고 입으로 씹는 과정이 없어요. 바로 위장을 노출해서 먹이를 녹여 먹어버려. 녹여 먹고 다 먹고 나면 위장을 다시 철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먹이를 포식을 합니다. 자, 불가사리가 먹이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성게를 향해 막 다가갑니다. 다가가지고 이 성게 가시를 제거합니다. 관족이라 하는데 관족을 생각하시고 지금 위장입니다. 위장을 끄집어내고 있어. 위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위장으로 이 성게의 알과 생질소를 지금 녹여 먹고 있는 겁니다. 다 먹고 나니까 성게 껍데기만 남았네요. 대단한 먹이 포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분 전과 10분 후를 비교하면은 이 정도로 먹이 사냥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전에 봤던 이제 불가사리 위장입니다. 위장을 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불가사리의 그 식생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불가사리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나 그물 안에 잡혀 있는 바다 동물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물 코 사이로 위장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물 코 사이로 위장을 넣어서 그물 안에 잡혀 있는 물고기를 또는 그물 안에 잡혀서 죽어있는 물고기를 포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흰 색깔 긴 게 이제 관족이라 하고 밑에 보이는 젤라틴 형태의 요게 이제 위장입니다. 자, 또 바다동물 유기탈출 중에서 몸을 변화시키는 동물, 보고를 들 수 있겠죠. 보고는 몸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독이 있는 먹이를 먹어서 독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바닷속에서 일하는 분이 보고를 잡았어. 보고를 잡아가지고 보고를 자극을 주니까 몸을 막 부풀리고 올리는 겁니다. 보고는 물을 마시거나 공기를 마셔가지고 평상시 몸보다 한 3배 정도 몸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포식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만만한 크기의 물고기를 보고 가까이 갔는데 막 물을 들이마셔가지고 한 3배 정도로 몸을 키우니까 야, 포식자가 볼 때는 야, 내보다 덩치가 큰 물고기구나 이렇게 놀랄 수가 있겠죠. 그게 보고가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몸을 부풀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스쿠버 다이버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이제 보고를 이제 만지니까 보고가 놀래가지고 몸을 부풀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뭐 대표적인 가시보고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보고들이 몸에 독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시보고는 독 대신에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소에 가시는 몸에 딱 누워 있는데 몸을 부풀리게 되면은 가시가 딱 고추 섭니다. 서게 되면요, 이 가시가 송곳처럼 날카로워요. 아저씨도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가시보고를 한 번씩 만나는데 가시보고를 손가락을 딱 대보면은 정말 바늘처럼 송곳처럼 날카롭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시가 고추서 있으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아무리 이빨이 튼튼한 물고기라도 이 가시보고는 건드리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입이 찔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시보고는 위기를 탈출하는 겁니다.